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1872년 4월 26일 발명가인 토마스 제이 마틴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 소화기를 시초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가스 및 유류 화재에 유용하게 쓰이는 에어로폼 소화기가 허쉬 줄리안 박사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에 대한 저장 용량과 화공약품에 대한 소화 적응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산, 알칼리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로의 발전이 지속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는 질식 소화 작용을 원리로 한 가스계 소화기입니다. 소화약제는 각각의 화재 적응성에 따라 분류가 용이하도록 착색을 하고 실리콘 코팅에 의해 방습 처리와 미세한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 외부 환경에 의한 변질 방지와 장기 보존이 가능토록 제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능 좋은 소화약제의 개발로 소화기의 경량화가 가능해져 휴대용 간이 소화 용구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다른 학습자들이 던진 각 질문을 클릭하여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대표적 소화 설비인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피난 설비인 완강기의 사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압이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소화기입니다. 초기 진압에 있어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주변에 소화기가 있더라도 자칫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허둥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 뒤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하게 한 후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분말을 골고루 뿌리면 됩니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합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이어야 하겠죠. 또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하고 한 번 사용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재를 재충전해 두도록 합니다. 분말 소화기의 경우는 가끔씩 약재를 흔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갑식 소화기는 계기가 붙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가 확인합니다. 만약 바늘이 노랑이나 빨강의 위치에 있다면 119로 전화 문의를 해야 합니다. 소화기에 비치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m 이내에 소형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해야 합니다. 시장은 고획된 점포마다,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차량에는 1kg급 이상을 하나씩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1.5m 이하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합니다. 그래야 바닥에 바로 놓는 것보다 습기의 영향도 덜 받습니다.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문 가까운 곳에 비치하도록 하고 물이 닿는 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지 않도록 합니다. 그동안 분말 소화기의 법적인 사용 연한의 제한은 없었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를 제조일자 기준으로 10년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시행 당시 내용 연수가 경과한 분말 소화기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이와 같이 법정 내용 연수의 규정이 생겼지만 사실상 사용하는 조건에 따라 소화기의 상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연수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수시로 소화기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권장하는 사용 연수는 8년 정도입니다. 대략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용기의 부식 위험과 분말의 굳음 현상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등에서 사용 중인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과 압력 게이지가 달린 축압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압식의 경우 압력 게이지가 없어 점검이 곤란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 중단됐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가압식 소화기는 그 이전에 생산된 것들이라 내구 연한이 이미 지난 것들이고 이미 여러 차례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에 용접된 부위가 약해져서 가압 용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순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가 파열되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압식 소화기는 소방서 등에서 무상 수거해주고 있습니다. 간이 소화 용구는 분말 소화기에 비해 소화 능력은 떨어지나 사용상의 간편함과 신속성으로 인해 최근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유자 시설 등에는 투척용 간이 소화 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유자들의 경우에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일반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도 간이 소화 용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간이 소화 용구에는 투척용과 에어로졸식이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 용구는 사용할 때는 보호용 커버를 벗겨내어 약재통을 꺼내 불을 향해 던집니다. 투척용 소화 용구는 액체 상태의 소화 약재가 든 케이스를 불이 난 곳에 직접 던져 불을 끄는 방식으로 일반 소화기보다 사용이 간편합니다.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화재별 투척 부위인데요. 유리 화재일 경우에는 발화점에 직접 던지지 말고 주변 바닥이나 벽에 던져 소화 약재가 화재 부위를 덮도록 하는 것이 좋고 목재 화재에는 직접 발화점에 던지면 됩니다. 투척용 소화 용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벽에서 1.5m 높이 이하에 보관하고 또 바닥에 떨어지면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용 덮개를 씌워두도록 합니다.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휴지통 화재, 석유 난로 화재, 커튼 화재, 방석 화재, 자동차 엔진 화재 등의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 사용해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에는 직사광선을 받는 곳이나 섭씨 40도 이상 되는 장소에는 장기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사용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소화전함 상부에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그 다음 소화전으로 가서 소화전함의 문짝 손잡이를 당겨 개방합니다.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사용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1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소화전함의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호스가 엉키지 않도록 접힌 부분을 펴주도록 합니다. 노즐을 가져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면 소화전함 내 방수구의 개폐 밸브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개방합니다. 단, 기동 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온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열도록 합니다.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향하여 노즐을 돌려서 물을 뿌립니다. 불을 닦은 후에는 개폐 밸브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잠그도록 합니다. 단, 기동 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녹색 정지 스위치를 누르고 밸브를 잠그도록 합니다. 그 다음 펌프를 정지시키고 호스를 정리하여 원 위치시킵니다. 팁을 클릭하여 1인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봅시다.
옥내 소화전의 관리 요령입니다. 소화전 함이나 그 부근에 조작 설명서를 부착하여 두고 옥내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옥내 소화전 함 내에 화재 방호 대상까지 충분한 길이만큼의 호스를 노즐과 함께 보관하고 호스는 방수구 앵글 밸브에 항상 연결해 놓습니다. 전원을 항상 온 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등을 점등된 상태로 유지하고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합니다. 그리고 평소 소방 훈련을 통해 옥내 소화전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완강기는 화재 또는 그에 준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자체 무게에 의하여 자동 하강하는 기구로 피난자의 몸무게에 관계없이 일정 속도로 하강하여 피난자를 안전하게 지상까지 인도하는 장치입니다. 완강기는 하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조속기, 직경 3mm 이상의 와이어 로프, 피난자의 흉부에 감아서 몸을 지지해주는 벨트, 건물에 부착된 지지대에 걸어서 연결하는 후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는 3에서 10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강기는 여러 명의 피난자가 교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간이 완강기는 한 번 도르래에서 풀린 줄을 다시 올리는 기능이 없어서 한 번 내려오면 다른 피난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 완강기는 차후에 다시 줄을 감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간이 완강기는 삼각형 지지대도 없으며 그냥 앙카에 본체를 걸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에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강기는 우선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합니다. 그 다음 완강기의 후크를 지지대의 고리에 걸어 연결한 후 후크의 나사를 조입니다. 창밖에 내려갈 곳으로 릴을 던집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합니다.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겁니다. 고정 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입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하고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에 로드 2개를 잡습니다.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탈출합니다. 두 손을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발에 뻗어 내려갑니다. 이때 몸은 건물 쪽으로 향하며 내려와야 손을 이용해 외벽에 몸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첫째, 팔을 위로 들지 말아야 합니다. 두 팔을 위로 올리면 벨트가 빠져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완강기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완강기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다면 하강 속도가 빨라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 전 지지대를 흔들어 봅니다. 완강기를 소방법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앙커볼트를 사용해서 고정해야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받는데 그냥 일반 볼트로 고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완강기 사용 전에 지지대를 흔들어 보아서 흔들린다면 절대 타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건축물 내 발생한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 또는 불꽃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건물 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서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경종, 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계구역이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 중계기란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하고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발신기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하고 시각 경보 장치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의 시각 정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신호 전송 방식에 따라 공통 신호 방식인 P형과 고유 신호 방식인 R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형 시스템은 각 경계 구역마다 수신기와 감지기 및 발신기 간의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회로의 종단에 저항이 설치되어 있어 적은 전류만 흐르는 상태에 있으나 회로에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계정기가 작동하여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경보 장치, 연동되는 소방시설을 작동시킵니다. 감지기는 회로에서 스위치의 역할을 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스위치를 닫게 하여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발신기는 사람이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가 닫혀 일정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R형 시스템은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하면 특정한 통신 신호가 수신기에 발신되는 것입니다. 감지기의 기능은 첫째,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열, 연기, 불꽃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생깁니다. 감지기는 이런 변화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개를 감지합니다. 감지하는 대상에 따라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 불꽃을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 열과 연기를 동시에 감지하는 열연 감지기로 구분됩니다. 둘째, 판단 기능이 있습니다. 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량이 일정량 이상,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이것을 화재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지기가 화재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량을 감도라고 합니다. 감도는 특종,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특종으로 갈수록 작은 변화량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신 기능이 있습니다. 감지기가 수신기에 보내는 신호 방식에는 접점 신호 방식과 통신 신호 방식이 있습니다. 접점 신호 방식은 수신기로부터 감지기에 연결된 전선의 접점을 구성하여 전류가 흐르면 화재이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화재가 아닌 것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통신 신호 방식은 감지기와 수신기에 통신 장치를 내장하여 통신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감지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고온의 열기만을 감지하여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입니다. 차동식 감지기는 주변의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감지기로서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해서 작동하는 스포트형과 넓은 범위의 열 효과 노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분포형으로 구분됩니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기로서 감지선형과 스포트형이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심한 보일러실, 주방 등 화기 취급 장소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감지기로 한 기능이 작동되면 감지 신호를 발합니다. 연기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만을 감지하여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입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방사선 원인 아메리슘 241에 의해 알파선이 조사되면 이온 전류가 발생되며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에 의해 이온 전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증폭하여 화재 신호를 발합니다.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므로 임의로 분해해서는 안 되며 폐기 시에는 반드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광전식 감지기는 발광 소자에서 발생되는 광원이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에 의해 산란을 일으켜 수광부에서 이를 수광하고 증폭하여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로 최근 대다수의 연기 감지기는 이 광전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지기로는 열연 복합식 감지기,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등이 있습니다.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경보장치와 함께 발신기 세트로 설치되나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는 대상물에는 옥내 소화전함의 상단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발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안쪽으로 누르면 화재 신호를 발신하여
지구 음향 장치나 주 경종을 울리게 하여 화재 발생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판은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물의 충돌이나 어린아이의 장난 등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됩니다. 응답등은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 발신된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를 조작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점등되는 것으로 화재 신호가 수신기로 발신되면 점등 상태가 됩니다. 전화잭은 수신기와 상호 연락을 위하여 휴대용 수화기를 전화잭에 삽입하면 수신기에서 버저나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수신부와 송수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은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등으로서 발신기가 옥내 소화전함 상단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의 위치 표시 등의 기능과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의 기능을 함께하게 됩니다. 화재 수신기는 화재 경보의 수신 및 관계자에게 통보 기능, 각종 소방시설물 제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신호 방식에 따라 P형과 R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P형 수신기에 대해 살펴봅시다. P형 수신기는 입력과 수신 방식이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는 1:1 회선 방식입니다. 화재 신호를 접점 신호인 공통 신호로 수신하기 때문에 각 경계구역마다 별도의 실선 배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경계구역 수가 증가할수록 회선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회선이 필요하게 되는 대형 건물은 설치,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로 소규모 건물에 설치됩니다. R형 수신기는 중계기를 통하여 통신 신호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구역 수가 많은 대형 건물에 많이 설치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사용 방식에 따라 복합형과 GP형, GR형으로 나뉩니다. 복합형 수신기는 자동 수화 설비, 재연 설비 등의 감지 제어반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복합형 수신기도 신호 방식에 따라 P형 복합형 수신기와 R형 복합형 수신기로 구분됩니다. GP형, GR형 수신기는 가스 누설 탐지기의 수신기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수신기를 신호 방식에 따라 GP형, GR형 수신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신기의 기능 스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등은 수신기의 정면 상단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색으로 표시되며 경계구역 구분 없이 지구 표시등과 함께 점등됩니다. 지구 표시등은 화재 신호가 발생된 각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등으로서 창고식과 지도판식이 있습니다. 전압계는 수신기의 정류 전원을 표시합니다. 예비전원 감시등은 예비전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는 표시등으로서 이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예비전원 충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예비전원을 연결하는 전선의 일부분이 단선된 상태 또는 예비전원이 불량하여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발신기 응답 등은 수신기에 수신된 화재 신호가 발신기의 조작에 의한 신호인지,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인지의 여부를 식별해주는 표시장치로서 이 표시등이 점등되면 해당 구역의 발신기에 누름 버튼이 눌러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스위치 주의 등은 각 조작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을 시 점멸, 점등을 반복합니다. 즉 시험 중, 시험을 종료한 후 또는 평상시 스위치를 정상 위치에 놓지 않았을 시 스위치 주의 등이 깜빡거려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도통 시험 등은 수신기와 발신기, 감지기 간의 선로 도통 상태를 검사하는 도통 시험에서 해당 회로의 불량 황색 등 점등과 정상 녹색 등 점등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표시등입니다.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는 예비전원의 배터리 충전 상태 점검 시 사용합니다. 주경종 정지 스위치는 수신기 옆 또는 내부에 있는 주경종의 명동을 정지할 때 사용합니다. 지구경종 정지 스위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건물 내 곳곳에 설치되는 음향 장치로서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울려 화재 발생을 건물 내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또는 동작 시험 시 지구 경종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현장에는 경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동작 시험 스위치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 스위치로서 동작 시험 시에는 1회선마다 복구하면서 모든 회선을 시험합니다. 도통 시험 스위치는 도통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전시켜 선택된 회로의 결선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회로 선택 스위치는 스위치 주위에 회로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동작 시험이나 회로 도통 시험을 실시할 때 필요한 회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자동 복구 스위치는 스위치가 시험 위치에 놓여 있을 때에는 감지기의 복구에 따라 수신기의 동작 상태가 자동 복구됩니다. 복구 스위치는 수신기의 동작 상태를 정상으로 복구할 때 사용됩니다. 지구 회로의 단락 또는 감지기, 발신기가 계속 동작 중일 경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버전은 발신기의 전화잭에 송수화기를 연결 시 명동합니다. 전화잭은 발신기의 상단에 부착된 전화잭에 송수화기 플러그를 삽입하면 수신기 내부의 버저가 명동하고 이때 수신기에 부착된 전화잭에 송수화기 플러그를 삽입하면 수신기의 버전은 정지하고 발신자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는 비상방송 연동을 정지시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화재 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보 방식에는 일제 경보 방식과 우선 경보 방식이 있습니다. 일제 경보 방식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전 경계구역에서 동시에 화재 경보를 하는 것입니다. 즉 경계구역을 동시에 경보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혼란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대규모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우선 경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보 방식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적용됩니다.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볼 문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각 문제당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작해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